네, 플랜 V 스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 들고 왔어요. 제목 보이시나요? 좀 거창한가요? 서정진 회장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걸로 잡아봤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차트를 쫙 깔았어요. 제가 이게 차트를 왜 쫙 깔았을까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겠죠? 할 말이 많아서요.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저의 한도 포함되어 있고, 경험, 그리고 짜릿했던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저한테 셀트리온은 인생주예요. 그렇다고, 이 종목으로 이것까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그건 아니에요. 수업료 많이 냈습니다. 네, 이 시기, 특히 이 시기, 네, 저를 정말 너무 힘들게 했던 시기고, 그리고 이제 이 시기랑 이 시기는 안 그랬는데, 수업료를 많이 냈고요. 일단은 전 시간에 제가 다음 방송에 뭐를 올려드릴지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차 성격인데 일단 블록딜이 이제 지금 보유를 하시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좀 머리 아픈 건 블록딜이실 거예요. 이때 최근에 블록딜이 됐어요. 이거를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별거 아닌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차트 분석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차트 분석했다가 낭패를 본 적이 많고, 결국에는 차트 분석을 하다가 기본적 분석을 파고들게 됐고, 이게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을 해도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하면서 재료 분석에 대해서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죠.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이죠. 그리고 재료 분석. 이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 좀 이해하기 쉽나요? 모멘텀 좀 있어 보이려면 모멘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다 하실 줄 알았어야 돼요. 주식하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근데 셋 중에 중요한 거를 가장 먼저 꼽는다면은 요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선을 제가 연결해 드렸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지난 테마스 회의들이죠. 테마색 아이언 인베스트먼트가 블록딜을 3번 했는데 성질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블록딜 가액은 제가 적어 드릴까요? 그냥 대충 적어 드릴게요. 다 기억은 안 나서 대충 32만원 정도 적어볼까요? 성질만 알려드리는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충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잡으나 대충 잡으나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건 18만원 미치니까 뭐 이렇게 식으로 적을게요. 이거를 왜 그어 드렸냐면은 이때 처음에 블록딜이 일어났을 때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죽여요. 근데 이때는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이게 터치를 못 하죠. 블록딜 가액이랑 갭 터치를 못 메꿉니다. 갭도 못 메꿨고 블록딜 가액도 못 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이고 못 가죠. 정말 실제로 차익 실현 한 거예요. 얘네들이 공매도이랑 짜고 치고, 아이언은 팔고 공매도는 쇼코벨은 치고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짝짝짝 하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다르죠. 공매도 금지 기간인 것도 한몫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선 색깔 제가 구분해 드렸잖아요. 갭으로 이 블록딜 발표를 한 당일날 갭 하라고 빠졌는데 다음날 그냥 메꿔버리죠.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블록딜 가액은 오지도 않죠.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되시나요? 왜 성질이 다른지. 기본적으로 성질이 달라요. 차트가 말해주잖아요. 앞전에는 이거를 근처도 못 왔어요. 그냥 죽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 가액으로 오지도 않고 갭은 있지도 않아요. 메꿔버려요 그냥. 네. 이렇기 때문에 달라요. 또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블록딜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빅픽처는 합병이에요. 합병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유도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록딜에서 추가 설명은 이 정도로만 해드릴게요. 오늘은 어차피 시간은 앞으로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 분석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게임으로 칠까요? 게임으로 치면은 오래만 하면 잘하는 게 차트 분석이에요. 예. 레벨이죠. 만렙, 게임 만렙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기술적 분석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차트 분석 잘해도 게임에서 레벨 만렙 찍은 거랑 같고요. 제가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기본적 분석은 제가 왜 지금 죄송하지만 왜 게임으로 예를 든지 모르겠지만 말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영웅 기본적 분석은 영웅을 뭘 뽑았냐, 그리고 그 영웅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강화를 몇 번 했느냐, 얼마치로 채웠느냐, 예,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 기본적 분석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그럼 재료 분석이 뭘까요? 이 재료 분석이 중수와 고수를 나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노력하면 되는데, 재료 분석 있죠. 이 모멘텀. 이 모멘텀 분석은 여기서부터는 중수와 고수가 갈립니다. 이거는 주식을 1년 하신 분들도, 감각적이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5년, 10년은 걸리죠. 10년까지는 너무 극단적이라도 그래도 3년에서 5년은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방송도 전 따로 올릴 거예요, 나중에. 근데 오늘은 셀트리온 시간이니까 셀트리온 시간을 계속 이어서 하자면은, 제가 빅픽처 그려드렸죠. 빅픽처 그려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섭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드릴 말씀이 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여기 점상 가는 거 이거 보이십니까? 이 셀트리온 주주분들 과거 차트 보면서 이때 왜 갔지? 한번 궁금해 해보신 적 있죠? 근데 막상 이거를 왜 간지를 겪어보시거나 이렇게 찾아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때 셀트리온이 ORChem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ORChem?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제가 그냥 삭제할게요. ORChem이라는 회사와 코스닥 우회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 상장 재료를 올린 거예요. 합병, ORChem이라는 회사 합병됐고, 여기서 이제 합병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또 재밌는 게 리만 사태 때입니다. 아셨나요? 리만 때 셀트리온 차트는 이랬어요. 그 이후 보여드릴까요? 리만 저리 가 였죠, 거의. 근데 물론 이 낙폭은 엄청났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결국 되돌렸죠. 되돌린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시기에 회장님이 꿈을 가졌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과거로 왔냐면은 요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전 차트는 셀트리온 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는 셀트리온 차트가 아니에요. 이건 ORChem이라는 회사 차트예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셀트리온 차트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여기는 ORChem 차트입니다. 셀트리온이 아니라.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우회 상장으로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으로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 상장 추진을 먼저 해요. 추진을 합니다, 실제로. 이때 2008년에 이미 해요. 이맘때 하는데 이게 빠꾸를 먹어요. 매출에 600억인가 800억인가 아무튼 몇백억이 아무튼 요건이 안 돼가지고 빠꾸를 먹고, 그 당시 장외 주식이었던 셀트리온 주가가 빠져요. 이제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제가 제목을 뭘로 달았죠? 소 회장님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조금 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든 게 많아서 이것만 말할게요. 든 게 많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미 또 그전에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합니다. 네. 전 시기, 이 차트가 아니라 이 시기상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고, 결국에는 거래소 상장 추진했는데 빠달이 나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서 그건 이뤄내요. 근데 회장님이 거래소 상장 실패하고 난데 바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추진을 하는데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주주분들 위해서요. 주주분들이랑 약속했다. 이 회장님의 경영 철학, 온달 경영 들어보셨나요? 솔직함, 진솔, 이게 이제 경영 철학이세요. 자기 패를 다 까셔요.
근데 까서 알려줘도 못 알아듣죠. 우리 개미 군단분들 다 까서요 패를. 주주분들을 위해서 약속했다 나 상장시키기로. 그래서 그냥 우회 상장을 때려버립니다. 근데 이때 회장님이 아쉽지 않았을까요? 거래소 상장 못 시킨 거. 그래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진짜 멋있게 만들어내죠. 진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 최대 제약 바이오 시밀러 회사로 이제는 신약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트라이 중이시고, 그 당시에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제가 첫 방송에서 대충 그려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 사업은 이미 구상은 이때부터 됩니다. 이제 2008년대 이때부터 이미 구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임상을 들어가고 뭐하고 구체적으로 진행은 이미 2008년대부터 돼요. 이때 이 시기 있죠. 이 시기에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이제 세계 기업들 있잖아요. 신약 회사들 라이센스가 만료되는 기간이에요. 만료가 아주 많이 겹치는 기간이에요. 기간. 그래서 회장님이 망언을 하십니다. 망언을. 언제 망언을 하시냐면은 이제 2008년도 있죠. 이때 셀트리온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될 때였어요. 매출액이. 근데 망언을 합니다. 우리 회사 2015년까지 영업이익 5천억 회사는 만들 거야. 저 그렇게 할 겁니다. 영업이익이요. 회사 만들 거야.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 영업이익이 뭐 한 200억 됐을까요? 네. 만들어내셨어요, 진짜로. 2015년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하게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찍으셨죠. 2년 텀으로. 이거 틀렸습니까? 이거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8년 뒤에 일을 찍었는데 2년 차이로 맞췄다니까요, 회장님이. 맞췄다는 것보다는 만들어냈어요. 회장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회장님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앞으로 제가 이제 셀트리온은 빅피처라고 했죠, 첫 방송에. 중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쫙 다 사건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존버 이유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존버 이유. 존버라는 표현은 물렸을 때 하는 거니까 투자. 내가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를, 아이고, 취소를 눌렀네요. 그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괴로워하시지 말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을 하면은 누가 좋아? 그 전에 거래소 상장하면은 이 재료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개인들 못 먹었다고 했죠, 이 기간. 거래소 상장하는 것부터 얘기 드릴게요. 거래소 상장을 거래소 이전 상장이 뭐가 좋을까요? 생각나는 얘기 해볼까요? 다 말할 수는 없고, 일단은 첫 번째로 코스닥 시장이었을 때, 셀트리온이 코스닥이었을 때 100억을 대출 받았다, 회사들한테. 그러면 거래소로 가잖아요. 그럼 2천억, 3천억이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클래스가 달라져요. 이해되시나요? 돈을 회사들한테, 많은 기업들한테, 국내든 세계 기업이들은 돈을 막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들한테.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회장님이 처음에 회사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2000년인가? 그때 처음 만드는 게 4개의 회사가 영업을 해요. 회장님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 회사들 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셀트리온 만드신 거예요. 그 중에 회장님은 이제 넥솔, 그 당시 넥솔이에요. 이 넥솔이라는 회사 대표였고, 이 4개의 회사가 합쳐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회장님이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힘드셨거든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거래소로 갔어? 그러면은 은행이든 어디든 막 진행할 수 있어요. 그냥 신용 등급이 높아서. 이게 대표이사가 못난 놈이다, 이러면은 호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근데 대표이사가 못난 놈 아닙니다.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이분이 거래소로 가는 거는 그 외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외에 또 거래소로 가면 뭐가 좋을까요? 클래스가 달라진다고 했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상패, 가령 코스닥은 틈만 나면 거래 정지나 상패예요. 되게 위험해요. 코스닥 시장. 코스닥 종목 잘 판단해서 매수하셔야 되는 이유는 그건데, 거래소 있죠? 거래소 종목은 상패를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억지로. 이게 되시나요? 일부러 나쁜 놈들이 마음 먹어가지고 이 셀트리온을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해. 상패시키고 싶어. 아니에요. 못해요.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코스피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1년에 코스피닥 상장사 중에 코스피가 상패 많이 없다는 거는 뉴스 기사로 살면서 보신 적 있으시죠?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정성. 그런 재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가 탈바꿈하는 거, 그리고 과거에 거래소 상장을 실패했던 회장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10년 만에. 이해되시나요? 그런 회장님이,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방송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실적 방송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이 말한 대로 다 됐습니다. 진짜 조금 차이로 다 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합병 재료가 있다고 했죠. 합병 재료를, 합병이 그러면 왜 좋냐, 그거 제일 궁금하시죠. 처음에 블록딜로 궁금해서 오셨다 할지라도, 제가 이 새끼 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네, 생각지도 못한 합병 얘기를 하네 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같은 생각을, 합병에 대해서 냄새를 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합병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디테일하고 더 세부적인 거는 방송을 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지금은 어떤 빅픽처의 이제 연장선이고, 합병을 하면 누가 제일 좋냐?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냥 속도를 위해서 동그라미로 칠게요.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어요. 이 삼형제가 제로섬 파이에 놓여 있습니다. 저울 위에 올라와 있죠. 한쪽 가치가 내려가면은 나머지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합병은 산술적으로 쉽게 예를 드리는 겁니다. 합병이라는 게 이렇게 막 산술적으로 가진 않지만 기본 개념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게 셀트리온이라고 했죠. 셀트리온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렇게 작아져요. 잠시만요. 이게 좀 구분을 하려면 색깔을, 셀트리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과 그리고 헬스케어, 얘네들은 작아져요. 그러면은 얘네들 주주들 가만히 있을까요? 셀트리온만 주가만 올리고 우리 주가는 왜 이래? 가만히 있을까요? 회장님은 거짓말은 안 하세요. 회장님은 그랬죠. 합병을 3, 4분기에 임시주총을 연다고 했는데, 하지만 주주분들이 반대하시거나 싫어하시면은, 왜냐면 이 반대가 나오면은 매수 청구권이 사기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보통 합병이 어려운 건데, 주주분들이 반대하면은 안 할 수도 있다. 처리할 수도 있다. 주주분들이 반대를 안 하게 만들면 그러면 합병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말을 섞으면, 주주분들 반대가 최소화 되도록 하면 합병은 된다. 이거를 역설적으로는 이 표현이 되겠죠. 누군가는 주주들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들고서 안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야, 저게 되겠냐? 저게 주주들이 그렇게 주식 접근하시면 안 되죠.
이 반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그럼 누가 노력하냐? 서정진 회장님이 노력하는 거잖아요.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 최소화되는 방법은 뭘까요? 셀트리온이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고 헬스케어가 있는데 얘네 반대를 최소화하려고 해. 그러면은 내려도 같이 비슷하게 내리거나 올려도 비슷하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불만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글쎄요. 주식이 원하는 대로 그 세력들도 원하는 대로 방향을 다 정확하게 찍어내지는 못해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셀트리온이 커지면 나머지들이 작아진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셀트리온 있고 제약이 있고 헬스케어가 있어요. 셀트리온의 회장님의 지분은 20%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이구, 안 보이네요, 글씨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다시 할게요. 셀트리온은 회장님 지분이 20%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55%예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최대 주주인데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또 회장님이세요. 95% 지분 갖고 있죠. 그런 거는 디테일한 건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로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지분이 35%세요. 그리고 주목하실 부분은 이 얘네들의 시총이에요. 시총. 지금 셀트리온이 26에서 27조죠.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앞으로 바뀌겠지만 그리고 제약은 2조대죠. 맞나요? 일단 그냥 속도를 위해서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11에서 11조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퍼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누가 제일 좋냐? 셀트리온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고 그 다음 제약이에요. 제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 이 삼형제의 어떤 사업 특성상 제약이 아무래도 비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얘기를 떠나서 이 회사를 합치려면은 회장님은 과연 합병을 왜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회장님은 합병을 왜 하시려 할까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제일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요. 주식을 할 때 뭐든. 쟤는 왜 저럴까? 근데 이제 합병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말을 탁 칩니다. 이유는 회장님의 지분이 낮아요. 일단 셀트리온 지분이 이해되시나요? 셀트리온 지분이 너무 낮아서 합병을 시키면은 결과적으로는 회장님의 셀트리온 지분이 늘어나요. 합병을 셀트리온 제약으로 하진 않잖아요. 합병은 셀트리온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좋은 회사, 마진 깡패인 회사의 지분이 낮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을 일로 옮겨오면은 회장님의 지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회장님이 좋은 회사 지분 올라가는 거니까 좋잖아요. 이해되셨나요? 회장님의 빅픽처는 이거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회장님한테 유리할까요? 여기 시총을 적어드렸잖아요. 산술적으로는 셀트리온의 시총을 낮추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시총을 올리면은 회장님한테는 베스트예요. 셀트리온 주주들은 짜증나고 제약 주주랑 헬스케어 주주들은 좋겠죠? 얘네들을 합쳐서 막말로 지금 합치면은 13조인데 얘네 두 배로 띄워버리면 26조. 그 사이에 셀트리온 놔둔다고 쳐보세요. 극단적으로. 그게 회장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셀트리온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과연? 호구입니까? 앞으로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 주주분들. 만약 그런 일 발생하면 얘네만 올리고 제약이랑 헬스케어만 올리고 셀트리온만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한테 막 말해야 돼요. 우리 왜 셀트리온 주가 왜 있다 보냐. 미안한데 나 이거를 빼야지. 내가 사실 좋거든.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싸움을 조장시키려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올리려고 하실 거예요. 혹은 아니면 비슷하게 기게 하시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친구를 아무래도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이 두 친구. 셀제랑 셀케 있죠?
얘를 올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욕먹지 않는 수준으로 올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을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금 크게 하고 셀트리온을 약간 좀 티 안 나게, 예, 그림이 좀 복잡해졌지만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하실 거예요, 속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셋 중에 삼형제가 싸울 거예요. 주주분들이 싸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가. 니네 뭐야? 예, 서로 싸울 거예요. 제가 삼형제 중에 그럼 뭘 골라야 돼? 이거 전 방송에서 기억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대 1대 1입니다. 이걸로 사세요. 1대 1대 1.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동일하게 사세요. 33, 33, 34. 동일하게 사세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가치가 제로섬 파이라고 했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제로섬 파이라고 했잖아요. 한쪽이 올라가면은 한쪽이 내려가야 된다고. 이 두 개 회사도 아니고 이 세 개의 회사를 개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변동성, 저도 마찬가지고 못 잡아냅니다. 이 세 개의 균형점을. 하지만 얘네들이 결국 한 식구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고 제로섬 파이라니까, 제로섬 게임이라니까요. 셋 다 사세요. 1대 1대 1로. 그러면 누가 오르고 내리고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그리고 결국 합병이 될 때까지 생각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중장기로. 알아서 하겠죠. 이게 교과서적인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저의 제안입니다.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향의 분들의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제약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뭘 사도 돼요. 하지만 셋 중에 두 놈을 고른다면 얘가 되겠죠? 얘네 둘. 이게 되시나요? 얘네 둘이 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왜냐면은 얘네가 올라야지 회장님이 좋으니까. 셀트리온을 빼기가 좀 뭐하면은 셀트리온을 약간 애매하게 기다 하더라도 얘네는 올리려고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작전들, 개미들 피 빨아먹기도 좋고 상대적으로 올리기 가벼운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잖아요. 셀제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못 박았습니다. 셋 다 사라고.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근데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뭔가 지금 시원시원하게 최근에 반응했죠. 이게 꼭 코로나 때문만으로 반응했을까요? 물론 코로나 어떤 백신 치료제 테마로도 작전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빅픽처죠. 이유를 더 달아서 셀트리온 제약을 많이 올려내야지 회장님 지분이, 셀트리온 지분이 나중에 합병되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별로 오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치료제 테마로 제일 세게 올라가네. 시총이 그래도 2조대, 2조면 제약바이오에서 애기죠. 그냥 별다른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얘가 올라가든 말든. 결국 그림은 합병인데, 이 가운데 있는 셀제가 올라간다고, 이 시총 낮은 애 2조밖에 안 되는 애가 올라간다고 이 셀케랑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합병 비율 때문에 올리나?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전 기본적으로 단타 매매를 권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투자 습관, 올바른 투자 습관. 싸우지들 마세요. 우리 형제분들, 셀트리온 형제분들, 싸우지 마세요. 한쪽이 너무 부당하다 싶으면은 우리 각각의 투자자분들 항의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비슷하게 올리게 만들어내야 돼요. 세 식구들을. 머리가 아프시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죠. 이 세 친구를 일정하게 담으시면 돼요. 어디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잖아요.
일정하게 박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합병을 했을 경우에 누가 제일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그게 있죠. 그러면 언제 사야 돼? 언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내용은 오늘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이 넘어서 이게 30분이 넘어서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방송은 다음에 할 거고요. 합병을 해서 누가 좋은지에 대한 개념 그리고 형제분들 싸우지 말라는 거, 싸우지들 마세요. 예. 말씀드렸죠. 1대1대1로 하시라고. 네. 그래서 싸우지들 마시고 다음 방송을 제가 또 준비를 해 올게요. 결국은 빅픽처, 제가 이 차트를 쫙 깔아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님의 이 빅픽처가 있습니다. 빅픽처가 있고 어떤 이 시기에서 이 시기, 그리고 나서 이런 게 일어났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상장이 된 것들, 지금 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 시간 주시고 분할 매수 하세요.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중요한 겁니다.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분할 매수 하면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뭐 차트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셔야 된다. 중장기로 그 정도 개념 잡아드리고, 제가 방송에서 여기 잡아낸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시기가 제가 잡는 거, 이 시기로 추정되는 거, 요거 잡아내려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는 중장기 프로젝트고요. 제 방송은 단타 하시는 분들 도움되라고 만든 방송 아닙니다. 잘 활용하시면 단타도 좋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를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위에서 계신 분들, 뭐 중간에 계신 분들, 여기서 잡으신 분들, 아니면 여기서 회장님을 믿고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모두가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인버스 방송도 했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는 성질이 달라요. 인버스는 하방 내려가야지만 수익을 버는 구조지만, 이런 정상적인 종목, 주식은 어디에 물려 계시든 결국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향이 올라가고, 회장님의 회사는 결국은 다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가시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방송을 마치기 전에도 이거 말 못했다, 이런 거 좀 있는데 짧게만 말씀드릴까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때는 못 따라갔습니다. 그 셀트리온이 이때 막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때 있죠. 제약은 좀 오랫동안 막혔어요. 근데 마지막에 포텐이 터지죠. 제약이 또 이렇게 됐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뭐 대단한 이유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방송이 33분이고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제 일단 저는 특정 뭐 제약이 아니라 제 제목은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도 해놨는데 이 코스닥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도 못했네요.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낫다라는 말 안 해요. 앞으로도 셋 다 좋아요. 셋 다 좋아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들고 있는지를 알고 믿고 기다려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믿고 기다려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다만 언제쯤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쯤 파는 게 나을 것 같은지 제 경험담을 섞어서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릴 뿐이에요. 네. 이 정도로 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이후로 찾아뵙고 또 더 다양한 또 다른 얘기들,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또 들고서 다음 방송을 찾아뵐게요.
방송 마치겠습니다.